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교사 박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강연 전에 많이 떨리실까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이슈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교사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코로나가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저한테 그런 이제 질문을 여쭤보셨다면 저는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이전에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주로 신경 썼던 건 이제 수업을 제 1순위로 신경 썼던 건데 이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방역 이런 쪽으로도 같은 이제 중요성을 두고 이제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나 제 주변 선생님들한테서 많이 발견되는 또 삶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온라인 이제 수업 환경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이제 IT 도구들을 많이 학습해야 되고 또 동영상 또 편집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 사례들을 많이 봤고 저도 또한 그런 과정에서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교실이나 교내 교회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럼 1일차 중등 세 번째 발표, 영재학교 인공지능 수업 사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정보교사 박병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업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학교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또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목고이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이해교육, 활용교육, 개발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저희 수업은 인공지능 개발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학년 때 컴퓨터 과학이라는 코딩 교육을 한번 1년 동안 학습을 하고 올라온 2, 3학년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코딩 실력이 이제 전제로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 사례는 어느 특정한 그 샘플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가 이제 1년 한 학기 동안 구성하는 저희 수업의 어떤 구성 요소들 그런 중심으로 발표해 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갈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세 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논문일까요? 2017년에 이루어진 이 논문은 바로 그 당시 저희 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과제 연구로 수행했던 논문입니다. 딱 보셔도 인공지능을 아시는 분들은 CNN이나 GAN 같은 딥러닝 모델도 확인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활성함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딥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잖아요. 2017년이라면 바로 직전 해인 2016년에 그 유명한 이벤트죠.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고 그 대국의 결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세대가 저희 학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3월 학생들이 이런 논문 주제를 들고 선생님들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도를 해나갔는데요. 이후로도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확장성, 가능성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드디어 2020년 작년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이제 편입하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수업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 플랫폼으로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수업 자료 게시와 과제부 같은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심플한 구성이라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
또 이후에 말씀드릴 그 구글의 인공지능 학습 환경과 잘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을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화면이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구글 콜앱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 환경입니다.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자기 컴퓨터에 그런 파이썬 같은 언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혹은 인공지능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다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안정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는 수업 자료나 과제를 구성할 때 바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글 콜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케글인데, 케글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회 플랫폼입니다. 요걸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안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거의 11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또 이 케글을 인수해서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구글 콜앱에서 또 쉽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장점입니다. 근데 케글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케글에 올라오면 전 세계의 다양한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자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 코드의 데이터셋에 관련된 자기만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자기만의 코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코드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조회수가 많은 그런 게시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학습 자료로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데이터셋을 찾아가가지고 관련된 좋은 코드가 있으면 필사해라, 또 혹은 많은 코드들을 한번 참고해라라고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인공지능 관련된 다양한 코스, 쉬운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쪽으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케글에는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도의 그 코로나 데이터, 이탈리아의 코로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트위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 데이터셋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그 옆에 1921이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데이터셋이 올라오면 그 데이터셋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컨텐츠의 좋아요 버튼의 수를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들을 주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이런 개발 교육 쪽으로 많이 도움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K-팝의 인기는 이제 케글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가보시면 이제 K-팝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또 데이터셋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정말 수많은 데이터셋이 존재하니까 인공지능 학습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콘인데요. 데이콘은 한국판 케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대회 플랫폼인데요.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글 환경이라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매달 1개 이상의 인공지능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 프로젝트 활동 단원에서 이 대회에 실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 개론이에요. 인공지능 개론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개발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양면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교육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 첫 주에 할당을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윤리 관련된 주제를 토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인데 이때는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넘파이와 판다스라는 그런 패키지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3단원 이제 인공지능 구현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각각 분류와 회귀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원리와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과정들을 통해서 모델을 구현하는 능력들을 배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공지능의 활용 파트에서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콘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실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대회를 실제 참여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데이터셋들은 실제 캐글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셋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가져온 데이터셋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일반적인 사이트, 영화평점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있는 뭐 무비렌즈라든지 그런 사이트에서 직접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그 다이어그램이 순환하는 다이어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과정을 5단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정의라고 한다면 내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라든지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고 싶어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게 되는 거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내가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인공지능 모델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가다듬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세 번째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을 선택하고 관련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이게 모델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그 모델에다가 투입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5단계를 순환하면서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데 저희 수업의 각 장면에 요 5단계를 하나의 틀로서 저희가 수업 자료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라이브 코딩, 그 다음에 이론, 과제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라이브 코딩과 이론을 이렇게 그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과정의 틀로 구성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코딩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코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실시간으로 코딩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론하기 전에 미리 학생들과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론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학습 요소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핵심 요소가 있을 거예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하나의 간결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과 첫 번째 줄 코드부터 맨 마지막에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코드까지 한 줄 한 줄 같이 코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이론 시간에 배우게 될 어떤 내용이 실제 어떠한 완전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를 그 라이브 코딩을 좀 녹화해 놓은 건데 처음에는 이제 오늘 해결할 어떤 문제를 정의하는 거고요.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import numpy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딩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코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이제 CSV 파일을 불러올게요. 불러온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할 거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거니까 pd.read csv 해서 ju.csv 이렇게 하고
실제로 잘 내려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 한 줄 한 줄 그 코드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거로 나온 결과값을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하게 되고요. 네, 캐 사이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는 0번부터 이렇게 잘 실행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의 분류 학습을 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결정 트리를 이제 하는 그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특별한 되게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걸러내고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을 반영했을 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학생들이 보고 아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값들을 수정을 했을 때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론을 통해서. 네, 그래서 결과까지 그래서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인데도 특별히 처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90%가 나왔다.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그 이론에서 배운 어떤 값들을 추가했을 때 91%, 92%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문제 결과정 다섯 단계 있잖아요. 그거를 그 기절에 깔아서 주어진 제시문을 선생님이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제시문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하기만 하면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또 과제가 끝나고 나면 우수 과제를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개를 해주는데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그 우수 과제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코딩 스킬들을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그 과제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왼쪽에 있는 세계지도 사진은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건 뭐 매플라랩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가르치는데요. 이제 실제 소개는 했지만 실제 가르쳐주지 않은 플라틀리라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시각화 도구를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출한 사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6번까지 모델 분석까지가 실제 과제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델 개선 아이디어를 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던 건데 실제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실제 코딩을 통해서 제출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후하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는 저희 수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프로젝트 활동 기간이고 실제로 데이콘에서 열리고 있는 한 대회, 가스 공급량 대회거든요.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대회인데 실제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고 오늘 이제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활동을 했을 때 맨 첫 번째 학생들이 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도메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도메인이라면 어떤 한 분야 또는 영역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인공지능 문제 어떤 모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모델이 해결해야 될 어떤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좀 심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첫 번째로 도메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대회 목적을 조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이 독립 변수와 족속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각각의 변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또 분석하게 해요. 이런 관계를 분석해야지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변수를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넣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회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메인 지식이 무엇일까를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태양광 발전 학회지에서 어떤 이제 일주일 주기 변화를 가지고 와서 가스 어떤 수요의 어떤 변화가 어떤 주별 어떤 기온 그 데이터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들 연구에 이제 그 문제 해결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팀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팀별 활동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맨 처음에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연별로, 주별로, 일별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흐름, 데이터의 패턴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총 7개의 그 가스 회사들의 데이터가 있는데 7개의 가스 회사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시각화해서 보고 또 밑에 있는 파란색, 왼쪽에 파란색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개 회사인데요. 보시면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이제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이런 걸 이상치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한 주기에 도시가스의 소비량이 0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의 데이터 값이라면 분명히 뭔가 이제 수요가 있었을 건데 0이라면 뭔가 이상한 값이겠죠. 그런 걸 이상치 값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이제 후속 논의가 있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도시가스의 어떤 수요 예측을 할 때 이게 뭔가 우리 주변 환경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람을 이제 기상청에서 바람 데이터, 기온 데이터, 적설량, 뭐 강수량, 습도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해가지고 자기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결과값들을 본인들이 이제 비교 평가하는 그런 사례를 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팀별로 매주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시작부터 맨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활동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개요와 데이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세 번째 이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자기 팀만의 어떤 어떤 개성이 있을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을 건데 그 어떤 아이디어로 데이터를 전처리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4-1에 보면 시도한 모델, 여러 모델들을 시도했을 거고 또 실패도 많이 했을 건데 그 어떤 모델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왜 그게 실패했는지, 왜 그걸 최종으로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분석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모델로 선택한 이제 모델들이 왜 이런 모델을 선택했는지를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모델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를 해석하게 되고 이후에 뭐 결과라든지 이후에 한계점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한 학기 저희 활동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활동이 끝나고 나면 학기 말에 수업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개선할 점이 있는지, 뭐 수업에 관련된 느낀 점이 있는지를 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 수업의 특징과 관련한 몇 가지 코멘트가 있어서 그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우수 과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저희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대회에 참여하잖아요. 그 대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등, 이번에 제가 봤던 게 지금 이번 학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확인했던 게 한 팀이 8등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역대급 지금 랭킹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활동 그 자체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지. 실제 뭐 이렇게 바닥이더라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저희는 차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활동 과정에서 매주 이 프로젝트를 대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매주 발표하는 과정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한 클래스가 같이 대회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 활동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영상 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이제 시작한 거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가 동영상 강의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 강의가 의외로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학생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공지능 수업이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는 한 번 딱 들어가지고는 바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올리니까 언제든지 본인들이 반복해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라이브 코딩이 왜 좋은지를 이 학생이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과 내가 같은 위치에서 코딩을 시작하는 느낌을 받아서
선생님의 논리 흐름과 코딩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서 코드 이해가 쉬웠다라고 했는데 제가 바랬던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의 완전한 간결하고 완결한 문제 속에서 본인들이 제가 배울 내용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면 사실 이 지식들이 이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라이브 코딩 수업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 실제 대회에 참여하는 이 과정을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또 참여하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거는 실세계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대회에 올라갔다는 거는 이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금도 걸려 있고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이론을 그 실세계 문제에 적용을 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현장에 내가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네 번째 그 프로젝트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의 특징을 네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먼저 숲을 보여주고자 학생들에게 숲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업 구성을 인공지능 문제 해결 과정의 흐름대로 구성하여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과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자료를 구성했고, 또 과제 공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활동 내내 공유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세계 문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험치를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병기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 중 한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회에도 참여하면서 적극성이나 흥미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뛰어나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영재 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을 실천하기에 더 유리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가르치고 싶은 어떤 과목이 있다, 아니면은 학생들의 요구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다음 학기에 바로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뜻이 맞으면은 바로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정식 교육 과정과 별개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고 또 선생님이 또 뜻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인공지능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흥미롭고 이렇게 재밌는 사례 함께 공유해 주시고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